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사흘을 쉬고 문 연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점점 하락폭 확대하더니 양대 시장 모두 1%대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었던 미국의 5월 고용 지표 결과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현충일 바로 전날, 즉 일요일이었던 6월 5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바로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답을 알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함께 보시죠. CJ제일제당 임직원 50여 명은 휴일이었던 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마시안해변 해수욕장 또 그 인근 해안도로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5일을 맞아서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옷도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거라고 하는데요. CJ제일제당, 노스페이스 외에도 5일을 맞아서 여러 행사 혹은 상품 출시가 이어졌습니다. 더 설명 없어도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날이 아니더라도 이 환경은 이제 기업들이 더는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인데요. 작년부터 급격하게 쓰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머리 글자를 딴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을 ESG 경영 원년이라고 선포했고 글로벌 펀드 투자 기준 중 하나인 이 MSCI 지수 역시 글로벌 기업들의 평가 기준으로 ESG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현장에서나 또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할 거 없이 이게 구체적으로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런 의견이 태반입니다. 그도 그럴 게 기업의 ESG 활동을 놓고 평가 기관마다 조사 항목이나 정보 수준에 따라서 내놓는 결과가 다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테슬라가 미국 상장사의 ESG 성과를 측정해 공개하는 S&P 500 ESG 지수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전기차만큼 지금 친환경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업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테슬라가 ESG 지수에서 제외되다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ESG는 사기다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모호한 기준을 파고들어서 속은 여전히 플라스틱인데 겉만 이렇게 친환경 인척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투자 혹은 친환경 경영을 한 것처럼 홍보를 하는 거죠. 여전히 혼란하기만 한 ESG. 그런데 세계적인 연기금들은 ESG를 잘하는 기업들의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 뭘 봐야 ESG를 잘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ESG가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린 일론 머스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투자를 위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ESG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ESG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업의 최대 화두가 ESG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해를 ESG 경영의 원년이다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ESG 경영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국내 주요 기업 중에서 ESG 경영 이 확대 내용과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곳들 어느 곳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ESG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도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발빠르게 ESG 경영에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빠르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평가에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국내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SK라든지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미 대기업 중 7군데 같은 경우는 10개 대기업 중에서 7군데 같은 경우는 이미 ESG 위원회를 일단 설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대 개편이라든지 기구 설치를 통해서 발빠르게 현재 ESG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LG라든지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국내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좀 발빠르게 나서게 되면서 국내 관련된 이 협력사든지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또 마찬가지로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기업별로 보게 되면은 SK그룹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SK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가치 연구원을 일단은 설립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대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어떤 화학 기업이라 해야 되겠죠. 바스프라든지 SAP 같은 기업들이 현재 VBA라는 그룹에 가입이 되는데 그 속에서 또 SK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회장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대선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아리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SK그룹이 한 8개 그룹사가 있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이제 동참해서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공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7개사, 그리고 현대차 6개사, 그리고 LG 8개사, 그리고 SK 3개사, 롯데 2개사 등이 현재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대기업들이 이제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ESG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업체인가 경쟁사와도 또 동맹 체결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는데 GS건설과 LGU 플러스는 뭐 경쟁사라기보다는 다른 업종과의 어떤 동맹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과 그리고 LGU 플러스가 그 산업재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산업재해는 아마 최근에 그 광주에서 현대 아이파크 공사 현장 이 부분이 참 좋은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에 서로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텔레콤하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ESG 공동 펀드를 조성을 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ESG에 대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생 이런 부분도 있는데 소비자라든지 협력사의 어떤 상생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프로젝트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협력회사의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사가 아닌 소비자 대상으로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라든지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R&D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북미 쪽도 그렇고 현재 유럽 쪽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가 상당히 트렌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기업의 어떤 활동을 또 밟아서 나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트렌드를 또 맞춰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기업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본업 외에 ESG라든지 신재생 쪽으로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만 앞으로도 기업의 어떤 매출 이런 부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 일단은 대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좀 성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뭐 ESG 말은 참 좋기는 좋습니다. 뭐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 우리가 좀 정말 지켜야 되는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하지만 이게 좀 막연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막연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은 그래도 좀 착착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성과도 어느 정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이게 좀 막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해서 좀 난해하다,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런 배경 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첫 번째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국제인증 특정 가능수단 확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마만큼 이 시너지를 낼 것인가 결국 기업들의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는 뭐 개인도 그렇고요, 기업들도 그렇고 당연히 조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문제. 어쨌든 환경 문제가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라고 인식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조금 뭐 러프하게 이야기 되면 제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규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기업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환경이라는 문제가 접합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환경 문제로 인해서 조금의 기업 활동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규제라든지 이런 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반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렵고 좀 난해하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기준에서도 규제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상대적 위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또 어렵다거나 난해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 ESG는 어렵긴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뭐 이해도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유럽의 탄소 국경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부합하는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직시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발맞춰 나가냐는 앞으로 기업 활동을 얼마만큼 왕성하게 하느냐, 위축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 어쨌든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로 인한 어떤 규제는 불가피한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근데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발맞춰 나가게 된다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환경적 그리고 비투명성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정부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기구를 통해서 제재도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외면도 좀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ESG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실내로 뭐 스타벅스라는 프랜차이즈 커피도 많이 가실 거예요. 아직 용기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빨대로 바꾸게 되면서 ESG 측면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그로 인한 어떤 이익도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어차피 추구하는 것들은 뭐 이윤 추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윤 추구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어떤 절차라든지 그리고 환경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타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이라든지 ESG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한번 난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확실히 ESG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좀 나오던 개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초기라서 그래서 조금 우리가 모호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뭐 문재인 정부가 이 ESG 경영의 원년이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아예 바뀌는 건 또 아니죠. 윤석열 정부도 역시나 ESG 정책 기조로 두고 110대 국정과제 중에 녹색 산업에 지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 한 해 지금 ESG 경영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게 될지 전망과 함께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지 궁금해지거든요.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좀 지금 팀장님이 탑픽으로 꼽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하나로 맞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이 문제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IT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앞으로 이 탄소 배출이 계속해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사용 그와 발맞춰서 플라스틱의 어떤 사용 재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 시장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 스타벅스 종이 빨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플라스틱 문제는 이 환경 문제와 계속해서 예전부터 이 화두가 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두가 됐던 이 플라스틱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플라스틱이 단점이 아시겠지만 썩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쨌든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또 정부에서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부분들. 근데 어쨌든 세계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을 때 한때 기업들이 애를 먹는 것들이 이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빨리 만드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늦게 진행이 되다 보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규범이란지 시스템이란지 이런 부분도 좀 빨리 만들어주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산업부랑 환경부가 원료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병백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자리 잡히게 된다라면은 아마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 더 육성이 되지 않을까, 좀 빨리 크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재활용 여기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오게 되면은 결국 플라스틱 재활용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 종목들이 SK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쌍용 CN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효성 TNC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각기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쪽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탑픽주는 SK케미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일단 그 플라스틱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세계 최초로 그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코폴리에스터, 양산에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 이 세계 최초라는 이 네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이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 CR을 현재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지금 화장품 용기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친환경이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SK케미칼이 이제 발빠르게 나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도도, 샤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장으로 해서 돌파구를 좀 잘 마련을 했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면 2019년 정도 되겠죠. 2019년부터 케미칼 리사이클 솔루션 개발에 집중해온 상황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SK케미칼의 실적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케미칼 쪽보다는 여전히 그 최근에 상장한 기업 아실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실적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케미칼 산업을 앞으로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케미칼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코폴리에스터 이 부분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48% 정도 성장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케미칼 사업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매출 비중, 이걸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케미칼 사업 부분이 SK바이오사이언스 대비해서 아직까지 조금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뒤집는 그런 매출 구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드린 효성 TN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돼야 SK케미칼도 그렇고 효성 TNC도 그렇고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산업이 커지면서 돈을 버는 것과 주식시장 가끔은 별개로 가는 과정들이 그리고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같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SK케미칼이 코폴리에스터 쪽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주식시장의 이슈가 돼야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SK케미칼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SK케미칼의 기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처럼 큰 업종으로의 어떤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신재생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SK케미칼이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탑픽으로 SK케미칼 꼽혔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래도 ESG 경영을 좀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요소로 투자자들이 많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공시를 살펴보듯 ESG 기준을 살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 보시기에 국내 시장에서도 결국에 ESG 경영이 조금 더 이제 주가 흐름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필수가 아닌 선택 요인이라는 말로 좀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지금 꾸준히 실적을 잘 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니라 이 사업 부분, 비메모리 쪽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각기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G 같은 경우 물론
좋은 요인입니다. 좋은 요인이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업을 바라볼 때 ESG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고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지만은 그것들이 아니라 주가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 주가의 어떤 반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ESG만 놓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코폴리스터가 확인한지 확인한지 IT처럼 이렇게 업종으로 올라오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주도 업종으로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플러스 알파 정도 요인?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ESG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ESG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선택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ESG 등급에 나눠서 기업들을 많이 분류를 해놓는 그런 작업들도 하는데 꼭 낮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갔던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필수가 아닌 ESG는 선택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분석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분석과 내일 움직일 특징주 만나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크게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 하락과 연휴 기간에 물론 좀 미국장이 반등 나왔지만은 이틀 동안 나스닥 시장이 2% 넘게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3%를 제일 돌파를 했고 여기에 따른 그 달러 강세 이름으로써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포진이 늘어나는 모습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일단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성장주 쪽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2차 전지라든가 인터넷 섹터, 반도체, 바이오 이런 우리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들이 좀 많이 약세이다 보니까 장이 쉽지 않고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어제는 우리나라는 시장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강세에 뛰었고 오늘도 양호한 측면에서는 다소 좀 우리 시장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유효할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엔화 약세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수출주 쪽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 때문에 좀 강한 우리 시장과는 달리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있고 또 우리 시장에 또 하나 센티를 건드린 거는 북한 7차 핵실험 징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12,000개가 넘게 매도를 하는 것들이 계속 좀 하방 압력을 하고 있고 오늘 호주에서도 50bp 긴급 금리 인상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2,680, 코스피 2,680은 선행 12개월 포워드 PR 10배 아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이번 주에 선물로스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5월 CPI 지표 발표 이걸 앞두고 나서 좀 매수세가 좀 별로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매물만 나와도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시장의 바닥은 거의 다 왔는데 그 바닥권에서도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권에서의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드시더라도 좀 견디고 버티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좀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장 한마디 또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인기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의 키워드 6개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쌍방울 결국 가처분 신청 각하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태양광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에서 관세 2년 면제 이야기 나오면서 태양광 패널 관련주들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KTNG 역시 지금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EM택 특허 소송 이슈와 함께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박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선박 수주가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슈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위기 우려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련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종목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항공우주, KG ETS, OCI 등이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 3개, 한국항공우주, OCI,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북한 핵실험에 따른 방산주, 태양광 패널, 글로벌 에너지 위기 뽑아주셨습니다. 특징주로는 지금 한국항공우주, OCI, SK이노베이션 들고 오셨는데 우선 한국항공우주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내일 하루 정도 초과 상승 여력이 있지만은 지금 차익 매물 우려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판단이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로 일단 스탑 의견 드리겠는데, 항공우주가 물론 오늘 이제 방산주 쪽의 섹터에 엮여서 북한 핵실험 우려에 따른 그 강세도 있었지만은 폴란드에서 국산 공격기 FA-50을 한 2종 규모로 48대 구매 의사를 밝혔다라는 요거 때문에 좀 더 강세가 나타났고, 이미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콜롬비아 쪽에도 같은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올해 수출 계약이 완제기 수출 계약이 4조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오늘 이제 목표가도 10%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 쪽까지도 만약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완제기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올해 현재 지금 완제기도 지금 연말 수주 잔고가 5조 정도 되니까 충분히 4조 돌파도 매출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항공우주는 지금 그 방산주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 치고 가는 모습들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주가 상승폭이 오늘 좀 가파르게 오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 관점에서는 좀 따라 들어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서 일단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스톱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패널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OCI에도 일단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한화솔루션이라든가 최근에 제가 태양광 관련 종목들 계속 계속 언급 키워드 잡아드려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대체로 지금 매물대 지금 두텁게 지금 쌓이는 상태에 있고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단기 차익 매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일단 오늘 미국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4개국에 대한 그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를 인용과 면제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관련 태양광 업체들이 좀 주가 강세가 있는데, 최근에 이슈 말로도 태양광 그 관련돼서 지금 그 관련 업체들이 주가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료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지만은 일단은 지금 단기 매물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동남아 4개국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이제 절반 이상 수입액의 80%를 차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중국을 많이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과 비중국, 사실 중국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태양광 패널을 쉽게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그런 이런 조치를 취했다 보고 있고, 일단은 단기 차익 매물 우려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 역시 스톱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꼽혔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선정해 주셨어요. SK이노베이션은 고 스톱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241선 매물도 걸려 있어서 스탑 의견 드리는데 일단 물량 한 절반 정도만 줄여놓고 하루 정도 더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난주 이제 평균 정제 마진이 이제 26.5달러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이슈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유라든가 2차 배터리라든가 이 전체적인 사업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오늘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굉장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전망을 냈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은 이 또한 이제 지금 단기 가율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라서 내일은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오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관점이고 오늘 절반 줄이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일단 차익 실현하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까지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창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1.56% 하락한 2628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는 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힘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지금 파랗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M&A설에 시장에 관심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르면서 이번 출장에서 M&A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될지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내림세입니다. 현재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큽니다. 2.8% 하락하면서 10만 4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계속해서 수주 소식 전하고 있는데 세계 5위권 제약사 노바티스와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 체결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내림세죠. 지금 현재 3%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 종목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들 부진이 눈에 더 띄는데요. 지난 금요일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배터리 중에서 LG화학을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2%대 오름세 보였던 LG화학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 현재 5%대 낙폭 보이면서 53만 8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티증권의 혹평 이후 계속해서 길을 못 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계속해서 장중 저점을 내려잡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874선에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개인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2,647억 원가량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LNF 3%대 낙폭 보이면서 24만 7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HLB 낙폭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의 악재를 좀 몰아서 반영을 하면서 국내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서울경제TV 리디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오늘장 특징주 분석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는데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파랗게 물들었던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현금화 대응 30%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연에도 있었는데요. 강연에서 시장 빠질 거라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시장 빠질 거라 얘기했는데 근데 아직 2,600은 안 켜졌으니까 이 하락은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게 100 중에 한 5 정도 힘들까요? 5% 정도. 진짜 힘든 거는 50%가 넘어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강도라고 따지죠. 고통의 강도가 제가 볼 때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600이 깨지면 그때서부터 고통의 강도가 10%씩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다가 이제 2,550이 깨지면 고통의 강도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될 거고요. 2,550이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고통의 강도가 50%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 정도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2,600은 안 깨졌어요. 자,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안 깨졌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아직은 안 깨졌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아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현금화 대응을 계속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현금화 대응을 최소한 30%는 해야 되고 2,600이 깨지면 50%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2,600이 깨지고 2,550이 깨질 때를 대비를 해서 단타를 쳐야 돼요. 그래서 단타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팔고 깨져도 팔아야 됩니다. 깨졌는데 버티겠다? 뭐 더 깨지겠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단타는 무조건 움직여줘야 돼요. 단타로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만 안 움직인다? 손절이죠. 단기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단타는 하루 이틀 만에 손절을 말하는 거고요. 단기는 한 일주일 정도의 대응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안 움직인다? 그럼 손절을 해야죠. 자, 어쨌든 간에 단타든 단기든 지금의 시장에서는 단타 단기가 유리합니다. 안 가면 버려야 됩니다. 안 갔는데 그대로 갖고 있거나 물타기를 한다? 2,600이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600이 깨지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의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종목들의 아픔 정도가 5밖에 안 돼요. 100 중에 5밖에 안 됩니다. 안 아픈 겁니다. 별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2,600이 깨지면 20에서 막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2,550이 깨지면 30%에서 50%의 그 강도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힘든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50이 깨지기 전에 어떻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 잘 버티고 있고 일본 시장도 잘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약하다라는 것밖에 일단 볼 수가 없고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들은 요래요 지금. 대형주들은 뭐 거의 상태들이 더 안 좋습니다. 그나마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쪽이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왜냐면 지금 폴란드에서 FA50을 구매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로봇 산업에 관련된 이제 본격화가 되겠다라는 기대감에 로봇 관련주 아침에 잠깐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에서 지금 7차 핵실험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된 미사일 관련주가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카타르에서 LNG선 발주 기대감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유가 때문에 유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가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그 다음에 사료주들이죠.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그나마 조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상황이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시퍼렇게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래도 조금 움직인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서는 4%, 3%, 웬만한 종목들은 다 3%씩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2차 전지인지, IT네요. IT 섹터들, 그다음에 뭐 엔터주들, 여기 2차 전지 관련주들 3%씩 다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은 무조건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해놓고 2,600이 깨지면 50% 더 늘려놓으시고, 근데 안 깨지고 만약에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흔들리면서 양봉이 나오면 또 단타로 매수가 됩니다. 근데 이 지금 그래서 손절을 하라는 얘기야, 현금화라는 얘기야, 아니면 주식을 사라는 얘기야. 어떻게 들어보면은 한 번 더 빠지면 양봉 나면 매수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걸 또 매수하라는 얘기로 또 착각하고 주식을 또 100% 계속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죠. 2,600이 깨지면은 현금화 대응 50% 해야 되는데 종목들 박살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헷갈릴 거예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지금은 초보자들의 영역이 아니고요. 선수들이 단타를 치는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가는 종목들 괜히 들어갔다가 물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이라고 함부로 들어갔다가 저점 매수했다가 잘못하면은 깨질 수가 있고, 이게 초보자들의 위험인데 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는 종목들 탔어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GSA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아니면 뭐 SH에너지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이거 탔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탔어. 그러면은 먹을 때 파는 겁니다. 혹은 안 팔고 욕심을 냈습니다. 근데 내일 안 가? 그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매도가 아주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1초 만에 사고 2초 만에 팔고, 근데 1초 만에 사서 안 가니까 2초 만에 손절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머리맡에 손절을 항상 두고 손절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 선수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먹을 때만 팔고 손실 나면 절대 팔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일단 지수 2,600을 테스트하는 자리에서 2,600이 깨지나 안 깨지나가 확진이 된 다음에 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깨지면
손절을 해야지 뭘 사는 게 아닙니다. 2,600 깨져서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 2,550이 깨지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은 사지 말고 더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고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올 때, 그래서 2,600짜리에서 지지를 하고 양봉이 나오거나 이게 빨간색 양봉이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2,700을 강하게 아싸리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움직일 때, 요때나 제가 볼 때는 초보자들은 매매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는 구간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관망을 하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선수들은 이와 상관없이 지금 계속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단타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뭐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가스 관련주도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 상품 차트를 보게 되면 120달러, 뭐 130달러, 뭐 150달러에서 200달러 간다는 얘기 있죠?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강세의 힘이 계속 실려 있는 상황에서 뭐 조만간에 뭐 130달러 갈지 150달러 갈지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초보자들의 구간은 일단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현금화 대응 30%라는 걸로 계속 안전하게 좀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 자, 먼저는 S-오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S-오일.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얘도 S-오일. 자, S-오일. 얘도 지금 3년 전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이제 시고가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잘 꺾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매수보다는 일단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는 공략이 가능한데, 그래요. 어쨌든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뭐 계속 국제유가, 뭐 요거 때문에 계속 120달러 돌파한 상태에서 전날 좀 빠졌다고 하지만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유가 관련주 GS, 뭐 S-오일, 뭐 이런 애들이 계속 강세에 있으니까 그 관련된 뭐 다른 유가 관련주들이라든지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인데요. 자, GS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밀리긴 했지만 많이 올라가서 그래. 많이 올라가서 그렇고 천연가스 가격이 또 뭐 지금 급등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대급 폭염이 예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 크게 지금 오르고 있고 뭐 다 오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GS는 못 사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세 말씀드렸던 대주산업인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말이 떠있기 때문에 밀리는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팔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제유가, 그다음에 곡물, 에너지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다 좋습니다. 수익이 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를 하자면 시장 점수는 65점 양,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이고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여전히 좀 나쁘진 않아요. 80점 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점수까지 들어봤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이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정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 또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